이번엔 중국과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요즘에 심상치 않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양국 외교 실무자가 만났는데요. 갈등의 골만 더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회담 직후에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인민복 차림의 남성은 중국 외교부 국장이고요. 네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내려다보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옆에 남성은 일본 외무성 국장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좀 약간 시종일관 저자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본 측이 약간 굴욕으로 느낄 수도 있는 영상인데 이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저 영상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일본이 굴욕적인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뭐 어떤 상황하에서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왔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공개한다는 얘기는 이걸 보여주겠다, 만반에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일본이 굴욕으로 연기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하면서 중일 갈등 측면에서 중국이 선기를 잡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또 일본 제한령, 이른바 그러니까 한일령을 좀 강화하는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가 못 말려 이건 아예 개봉을 못했다고 하고요. 지금 중국 베이징의 영화관도 이미 개봉한 영화관, 일본 영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특파원이 한번 베이징의 한 영화관에 가봤는데 한번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베이징 马上开始放映，请上队前票的观众马上检票入场。 네, 영화가 시작된다는 지금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거의 텅 빈 영화관입니다. 정말 베이징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텅 비었어요. 아무도 좌석을 갖고 있지 않네요. 네. 이게 일본 영화 개봉한 이미 개봉해 있는 괴멸의 김열의 네. 사람이 없어요. 네. 김열의 칼날이 아마 국내에서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이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열의 칼날 중국 매출이 하루 만에 133억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나라는요,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의 메시지가 일본과 관련된 모든 상품, 서비스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중국에 있는 개인이 일본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냥 가지도 않나요? 네네. 영화를 보러 아무도 안 가요? 저도 저건 좀 놀랍습니다. 사실 뭐 중국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았다면 저런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아마 중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정부의 캠페인 어찌 보면 동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여행도 안 간다고 합니다. 여행 취소도 그렇게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왜 제가 일전에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국영 이제 항공사에서 일본행 티켓 취소하면 우리 취소 수수료 안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한일령에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일본에 있어서 수출 다음으로 뭐가 가장 큰 자동차 수출이 1등이잖아요. 네. 그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일본 관광 산업이요. 네네. 네. 일본 전체 관광객 소비에서 그런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2012년에 발생했던 센가쿠 열도 갈등 때만큼 중국인 방문이 급감한다라고 하면 경제 손실액은 2조 2천억 엔, GDP는 0.3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 라는 예상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일본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급감한 일본 여행 수요가 또 한국으로 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봤더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원래 일본이었는데 지금 한국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주말에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일본이 1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1등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과거 아베노믹스 생각하면서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이제 새 총리가 되면서 경제도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일 갈등부터 삐걱이 되고 지금 일본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일본 경제가 지금 계속 침체 일로에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럼 예산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국채 발행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국채 발행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베노믹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적 완화를 해서 네. 사실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그 반대 상황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도 지금 굉장히 큰 약세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뭐 이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돌파구를 찾는데 경제적인 돌파구도 찾아야겠지만 또 정치적인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강경 보수 우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 보수파의 메시지를 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 산업도 이렇게 안 좋아지면 또 다시 역풍을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어느 순간 이제 발을 빼고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금방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 이번에 아마 저런 영상을 중국에서 공개한 거를 봐서는 우리가 금방 화해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제 결국 일본에서 결국 이제 서비스 수지가 되겠죠. 관광 수지가 굉장히 큰데 플러스 요인인데 이것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로 좀 넘어온다고 하면 사실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증시, 채권, 외환 시장 지금 다 일본이 안 좋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들이 나오나요? 뭐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안 좋다는 말씀 주셨지만 얼마 전까지 뭐 사상 그렇죠. 최고치를 순식간이에요. 보니까. 경신하기도 했지만 네. 잠깐 어제 보니까 안 네. 좋아요. 지금 근데 좀 약간 시점이 안 좋은 게요. 이른바 이제 사나이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사나이노믹스를 펼친다라고 해서 일본 경제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자마자 이런 일이 닥쳤거든요. 네. 때문에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맞은 지금 현재 취임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잘 헤쳐나야지 일본이 다시 한번 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텐데요. 그 아베노믹스 때와 지금 사나이노믹스 때의 상황이 제일 다른 건 뭐냐면 아베노믹스 때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마음 놓고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의 물가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상승까지 인상까지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나이노믹스의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원재 교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